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입 신고할 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훈 씨는 지난달 전세보증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주소지를 이 씨도 모르게 경기도 부천에서 고향으로 옮겼고 이 씨가 전출 나간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시도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었고요. 위조된 신분증이랑 위조된 도장 가지고 서류만 그냥 일사천리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이런 몰래 전입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에 접수된 신고만 10건입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주소를 옮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러 온 신청자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것만 갖고 오고 우리 걸 안 갖고 왔다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회의한 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소에 살게 될 전입자의 실물 신분증을 가져온 경우에만 전입 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신청자의 신분증만 제시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몰래 전출입 사기 사건에 대해선 전국 6개 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검찰에 16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종의 전세 사기 수법,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런 사기가 번지자 정부에 예방할 방법을 건의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이천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성북구로 주소가 옮겨진 걸 주민센터 연락으로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성북구 종암동이라고. 전입신고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전출한 걸로 돼 있었고 그와 동시에 억대의 대출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까지 지난주 KBS가 보도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갖고 전입신고해서 찍어놨더라고요. 전입신고 종이에 도장만 찍어서 그걸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성북구에서만 최소 3건. 진행 과정이 동일했습니다. 주소지를 정한 뒤 누군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합니다. 신고 과정에 세대원은 동행 안 해도 되는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주민센터 측에서 본인 확인을 하긴 하는데 세대원 도장을 찍게 하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전부입니다. 만일 누군가 막도장을 파가고 공범의 연락처를 적어낸다면 걸러낼 길이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의무가 아닙니다.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걸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신분증 없이 일 처리를 해준 거니까. 마지막으로 며칠 뒤 세대주로 신고한 일당이 슬그머니 전출을 나가면 피해자는 나홀로 세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수법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해 안산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7월 이후 5건이 반복됐고 몰래 전출 직전에 소유주가 바뀌는 등 집주인의 공모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정부의 대책도 건의했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원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자는 거였고 행정안전부는 실무직원이 참고하는 사례집을 수정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원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내려간 건 있습니다. KBS 취재를 계기로 행안부는 신분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전출시킨 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9달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거 맞냐? 그래갖고 무슨 소리시냐고 저는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 그랬. 지난달 8일자로 주소지가 이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 씨를 자기 집 세대원으로 꾸며 몰래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했다고 한 건가요? 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갖고. 신고를 신분증 확인할 때 뭐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고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새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바로 대출을 받아갔더라고요. 진짜 3일간은 거의 밥도 못 먹었어요. 대비라는 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돼버리니. 또 다른 이 세입자는 정반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를 했고 졸지에 1주택 2가구가 되면서 전세대출 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원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을 또 맺어서 다른 사람이 또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그분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들의 상당수가 이 같은 몰래 전입, 전출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입신고 사기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을 잘하란 권고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곤 전입 당사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주는 게 유일합니다. 그나마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2만 명 남짓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